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네네. 늘상 이 성범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면 네네. 사실 사건마다 다 이제 고유의 그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2, 3일 전인데 선고 난 사건이 있어요. 이건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마 상대방이 항소를 할 가능성이 99%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아직 이거는 확정되지 않았어. 교직원 사이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다. 그렇죠. 라는 거죠? 네. 어떤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마 영상 예전에 촬영했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조금만 얘기하면 또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실 수 있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제 뭐 다 교원들인데 네네네. 회식 끝나고 이제 가는 길에 추행을 당했어요. 그렇지. 추행을 당했는데 이 우리 피해자는 끙끙거리면서 말도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그랬는데 가해자는 사실 본인이 가해한 거 아니까 사건 발생한 지 며칠 만에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네.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합의서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합의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린 돈을 받았거든. 근데 그 합의서 내용 안에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조건들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돈 주고 나니까 쌩 하는 거지. 그 조건들을 이행을 충실히 안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형사 합의 같은 경우에는 고소 전에 형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에 의한 처벌도 돼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이제 뭐 강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제추행도 그렇고 예전에 친고죄였던 적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합의를 하고 나면 고소를 또 못하는 게 맞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소추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사전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하는 게 장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처벌도 가능하고. 그렇죠. 물론 이렇게 사전에 합의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고소 안 하겠지. 고소 안 하고 네.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취하를 이제 하고. 법원에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합의서가 작성이 됐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처 받을 만한 네. 보통 이제 합의했을 때 선처가 가장 크잖아요. 다른 이제 선처자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의했을 때의 선처 사정에 관해서 법원에서 고려를 해서 판단을 그렇죠. 하게 되죠.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께 찍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사전에 합의하고 나서 네네. 그러고 나서 고소해가지고 실제 죄가 인정돼서 처벌 받는지 그렇죠. 여부에 대해서 실제 사례 잘 없습니다. 많지 않죠. 무슨 말씀인지 왜냐면은 아시죠? 합의가 됐으면 고소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8, 90%안 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해 보면 네.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합의를 해놓고 근데 그러고 나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합의한 이후에 정말 가해자가 더 악질적이라던가 정말 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 조건들을 이행하지 그렇죠. 않는다던가 그러면 피해자는 이제 합의했는데 이거 고소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서 끙끙 앓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런 사건에서 우리가 보여줬다 이거지. 그렇지. 자, 사전에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합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 합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또 고소했을 때 실제로 처벌이 되느냐? 됩니다. 이 사건에서 네, 그렇죠. 여기서 피고인은 무죄를 다퉜어요. 실제로. 이것도 특이한 사안이에요. 그죠? 아, 원래는 사건 발생하고 고소 전에 합의를 봤다. 네. 그런데 피해자가 수틀려서 고소를 했다. 그렇죠. 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그냥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그렇죠. 범행은 그 사전적 의미이기 때문에 자백을 하고 그렇죠. 선처를 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합의의 효력을 어. 섣부르게 부인할 것인가 네네네. 라는 거에 대한 판사의 고민이 시작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래서 합의 관련해가지고 조건을 불이행했다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2차 가해를 했다던가 이런 게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선처를 받으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선고유예라던가 뭐 벌금의 집행유예라던가 뭐 이런 게 선고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법원으로 진행됐다고 해가지고 합의된 내용대로 고소를 그냥 안 한 게 아니라 고소했다고 해가지고 법원 단계까지 무죄를 다퉜어요.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고소를 하고 나서부터 쭉 그 상대방은 무혐의를 다퉜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애를 먹었어요, 기소되는데 실제로 막 항고도 이루어지고 막 그랬던 사건이거든요. 아, 맞아요. 전 영상에서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고했다가 인용돼가지고 다시 맞아요. 재수사해가지고 그래서 기소됐는데 네네. 처음부터까지 무죄를 다퉜는데
공판에서도 마찬가지 무죄를 다 떴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합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한 게 아니라 그렇지. 피고인 말은 이런 거야. 이게 사실 성범죄다 보니까 워낙 피해자 말만 다 들어줘서 자기는 애시당초에 불리한 입장이다 라는 변호인의 말을 듣고 빠르게 그냥 입막음할 용도로 합의를 했을 뿐이지 나는 추행한 적이 없다. 물론 이제 조 변호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겠지만은 그 주장이 지금 현재 약간 그 성범죄에 있어서 남성의 포지션, 가해자 남성의 포지션을 생각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아, 뭐 그렇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합의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유무죄니 다시 판단해보자 하지를 잘 안 해요.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했냐면 실제로 이제 무죄가 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피해자도 법원에 나가서 증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내지는 일관성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리 네가 성범죄에서 남자가 불리한 입장이라고 한들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네네. 합의를 한 데다가 합의서 내용에 명시적으로 강제 추행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로 인정하고 기재가 되어 있지. 합의하는 의미에서 합의금을 준다 네. 라는 내용이 다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설사 만약에 네가 불리한 입장에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인정하고 합의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 이런 부분도 재판부의 입장에 담겨 있어요. 네네. 합의서의 기재 내용 중에 이제 강제추행 관련해가지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가해자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해자한테 결국에는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었고 사실 뭐 판결 자체가 뭐 추행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막 높게 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선고형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은 직위 자체가 교직원이다 보니까 교직원은 굉장히 엄격하죠. 그렇습니다. 벌금형만 나오더라도 직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벌금 100만 원 넘게 나오면 날라가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피해자고 그렇죠. 상대방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아마 가해자는 99% 이상 항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항소 제기가 되지는 않았는데 네네. 뭐 항소가 좀 남았으니까 충분히 뭐 하겠죠. 뭐 안 할 수가 있나? 이거는 사실 가해자 입장에서도 항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안 할 수가 없지. 우리 의뢰인도 주말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항소를 하게 되면 네네. 우리 검사님도 꼭 항소를 해달라라고 네네.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그래서 의사 전달 제가 역시 검찰청에다가 해야지. 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가해자 측에서 본의에서 자백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꿋꿋하게 무죄를 주장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1심 판결은 우리 의뢰인께 상당히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의 요지는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고소되기 전에 사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고소해서 다시 유죄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 만약 고소하기 전에 합의서를 작성했고 금전도 받았어요. 그럼 합의된 사정으로는 인정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히 사정의 변경이 없다고 한다면은 상대방 가해자 측에서 계속해서 자백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은 합의까지 이른 선처 사유는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건 맞죠. 높으니까 혹시라도 가해자한테 합의된 이후에 뭐 조건을 불이행했다던가 아니면 가해자로부터 뭐 2차 가해를 단행했다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 증거 자료로 남겨놔가지고 가해자가 추가적인 선처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게 깔끔하지 않아요? 깔끔하네요. 그럼 뭐 더 얘기할 거 있어요? 없어서 끝났다. 없죠. 이제 그러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참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한번 보시고서 네. 다른 의견이라던가 다른 사례들을 또 네.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편하게 의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